예, 대일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을 맡은 김영화입니다. 예,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PPT를 보시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석사를 수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목동 다원교육에서 이제 내 학교를 맡아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이 페이지부터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넣어봤는데 저도 나름 고충을 조금 이제 겪으면서,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대형 학원을 이렇게 선호하시고 설명에 많이 오시지만 왜 선택을 안 하실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보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정보 싸움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선별을 내고 또 압축해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실 때이 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결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압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문 학원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원에서 나를 국어의 시험대에 올릴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답변은 그럼 뭐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데서 제공을 해줄 수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3연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많은 이제 수능과 내신을 분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는 네 맞습니다. 수능하고 내신 국어는 따로따로 우리 학교는 내신 국어만 다루는 학교야 이런 학교는 아마 전혀 없을 거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좀 납득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를 보시면 또 과목별의 균형을 또 찾아가는 그 시간 안배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한 학년을 지나다 보면은 아픈 손가락이 나오게 되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그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국어만 매달리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만 매달리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좀 조정해 가는 이 시스템을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생별로 이제 국어 성향이 다릅니다. 전혀 국어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 그리고 저는 감수성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의 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다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반영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학원도 어머니들도 선택을 하시지만 저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왜 너냐? 많은 사람들 중에 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적중을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로 불려가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경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이 한 해를 수업을 꾸려나가는 데는 굉장히 제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웬 할아버지가 저기 저렇게 계시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쓰기 그래서 윤선도의 작품이 나오진 않았고 이 필수 작품에 그 윤이우라는 윤선도의 손자 작품이 나왔었는데 제가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그 플로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그 이제 아실 텐데 서다평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서다평이 아무래도 상위권 등급을 가르는 유형이 되다 보니까 이 유형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 서다평도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글자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서다평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빵꾸를 뚫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빵꾸를 채워나가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해야 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다평이 제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목차에서 보셨듯이 제가 이 완벽한 대일고 1학년에 완벽한 1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재밌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당장 국어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앞으로의 1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학생인데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를 학원 있고 학원은 다니고 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뭐 활동도 많고 수행 평가도 많고 여러 가지 나를 잡아가는 것들은 많은데 특히 이제 국어 공부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첫 내신을 봤을 때 이제 아픈 손가락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영역이긴 간에. 그래서 그런데 이 시험과 학교는 이제 3월이 돌입되자마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 달리는 말에 타서 어떻게 내리고 싶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3월, 9월 모의고사는 계속 파도처럼 달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내신 보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산모 보고 내신 보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아, 나는 정시야. 정시 파이터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나쁜 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그 순환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학 전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문학을 이제 대외고가 수능형 학교이다 보니까 문학에 대해서 많은 공포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대일고 학교 출제 경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 부교재 또 산모 여러 가지 뭐 프린트 여러 가지 그 출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아 대일고는 굉장히 방대한 학교다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뭐든지 내가 이제 큰 목표를 잡고 앞으로 이제 3년이든 이제 언제를 두고선 내가 목표를 잡고 나아갈 때는 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에 지금 시험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꺾이는 날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학 전에 해둬야 되는 좀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움을 이제 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문학을 갈래별로, 시대별로, 또 작가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하라고 해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또 제가 그 길을 조금만 뚫어주면 또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외부 지문이 나왔다고 한들 새로운 지문이 나왔다고 한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적응해 내는지 그 힘을 길러내는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입학을 이제 했습니다. 3월은 굉장히 정신없고 바쁘고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산모를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 산모를 통해서 그의 경향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고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뭐 보셨다시피 올해 수능부터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거를 우리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수능부터는 이제 독서 영역보다는 문학에서 이제 문해력을 많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문학의 난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문학에서 갈팡질팡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학을 했을 때 남들이 다 정신없고 바쁠 때 이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야 된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국어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세를 잡아야 됩니다. 기세를 잡고 산모 이제 첫 중간고사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1고에서 이제 다루는 여러 가지 출제가 되는 근거가 되는 작품들과 교재들과 부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제가 예상하는 지문들까지 포함된 이 교재로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작성 훈련이 개인별로 되어야 됩니다. 개인별로 각각 약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형별로 또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풀이 사고 과정의 오류를 교정하는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그럼 독서가 안 중요하면 그럼 뭐가 중요해? 문학이 중요한데 문학에서 틀리는 이유가 내가 작품을 몰라서 아닙니다. 작품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평가원이나 아니면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출제를 만약에 조금만 틀어서 내시면은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이 문제풀이할 때 사고 능력이 이 문학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어야 되는지 그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서술형도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등잔 밑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개념을 놓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대고 국어가 이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제 학년별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교과서가 우리 애 1학년인데 왜 나머지 교과서는 뭐지? 이건 뭐냐면 학교별로 정말 각양각색의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대고가 채택하고 있다는 거는 외부 지문인 줄 알았는데 2학년 교과서 문학에서 나왔네. 이런 식으로 같은 DNA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시라고 놔뒀고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차인데 저도 이제 책을 보면은 가장 먼저 목차부터 좀 살펴보기 때문에 목차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편제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보시면은 교과서와 외부 지문의 비율이 6대4 정도면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외부 지문이 많은 가운데 문학의 출제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틀을 따라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을 똑같은 작품을 이 시대는 어땠지? 라고 그 시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작품을 쓴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은 어땠지? 이거를 또 연결시켜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그 분류별 기준을 세워보라고 했던 게 다 이것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거는 어느 학교나 다 공통인데요. 사실 대일고가 딱히 뭐 많은 친구들이 뭐 양이 많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욕을 먹을 텐데 이 모의고사나 이제 봤던 자기들이 봤던 이 시험들이 바로 이 시험에서 사용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리뷰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충실히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법의 출제가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의 학교는 한 학기 내에 굉장히 이제 착하게 내줍니다. 이 학기에는 현대 문법만 물어볼게. 그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는 고전 문법만 물어볼게. 근데 대구가 그걸 깨트립니다. 현대 문법, 고전 문법을 같이 섞을 뿐 아니라 이 섞어서 이걸 활용한 자료를 너가 읽을 수 있니?까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수준의 그런 고전 문법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이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대일고에서는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너가 말한 게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이제 딱 요약만 해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기별로 그러면 정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때 대일고 국어는 한마디로 전방위로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근데 선생님 그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시험은 수능을 향한 그 그 여정 속에서 한 번씩 학교가 나를 도와줘서 평가를 중간중간에 해준다. 즉, 3년 후에 있을 평가가 나는 중간중간에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기초를 쌓는 과정이고 수능을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첫 번째 학기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이제 서답형이 중요하게 되고 또 외부 지문의 적응력인데 적응력이라는 거는 제가 그때그때 그 작품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품이 들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새로운 지문이 나와도 이거에 대해서 너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니? 요거를 조금 길러주고자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뭐 모의고사나 뭐 부교재나 올림포스 뭐 독서나 문학의 그런 부교재들 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적응해낼 수가 있는가? 이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이 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서답형이 나오게 되는데 혹여나 가끔씩 서답형이 안 나오는 그 회차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통은 서답형으로 난도 조절을 하는데 서답형이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객관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작품으로 난도를 올리든 어떻게든 이 변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학기는 보통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고전 및 현대 문법으로 이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문제 구성은 총 뭐 30문제에서 객관식 22문제, 그다음에 서답형이 8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답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답형이 굉장히 큰 이제 변별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문법이나 고전 문법이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한 고전의 전문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학 교과서 및 모의고사가 연계되고 있고 또 하나 보통 이제 독서에서 어떤 파트가 저는 좀 어디가 약합니다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인문 고전 파트를 조금 건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기출과 부교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제가 요약을 하면 이제 국어 문해력 어디서 평가가 될 것이냐? 독서인가 문학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저는 이제 지금 경향 자체가 문학으로 많이 옮겨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학을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부하는 시스템인데 일석삼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문법에 선생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 문학은 양이 없니? 문학도 많아요. 다 양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거의 관건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장 먼저 문법을 잡습니다. 현대국어 문법을 잡고 현대국어 문법이 되면은 이제 2학기 때 나오는 고전 문법과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문제 자체도 내가 해결이 가능하게 될 뿐더러 고전 문법이 되면은 고전 문학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현대 문법을 잡았는데 한꺼번에 되네. 이게 제가 조금 이제 가지고 가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학생들이 성향이 다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막 이렇게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우리 애가 문학적 감수성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감수성하고 문학 문제 풀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문제 푸는 거는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 또 많은 친구들이 결국은 선생님이 맞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투덜투덜대요. 선생님 근데 아셨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문법이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5문제 맞히려고 하는 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야. 문법이 모의고사에서 5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지금 내신에서는 4, 5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문법을 빠르게 현대 문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전 문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전 문학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이 만든 다음에 나중에 언매 선택에도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미인곡이라는 작품을 아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자가 이제 생각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제가 인용을 함으로써 오늘 끝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네, 유한준 요 문장가의 말인데 제가 괜히 뭐 제가 좋아하는 걸 공유하려고 요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요 글쓴이를 보시면은 유한준이라는 작가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번 올해 수능에 변별력을 갈랐던 작가입니다. 네, 그 이즈물 노남이라는 어려웠던 교술갈래 모두가 다 넘어졌던 그 작가인데 제가 이렇게 기민하게 그 애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될지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